YTN 라디오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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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한국 경제의 꿈과 현실 사이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꿈지기 최이배 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최이배입니다. 자, 오늘 꿈지기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입니다. 한국 경제 꿈과 현실의 간극을 살피는 이 코너에 정말 이 주제가 대여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제에 있어서 이 항공업이 차지하는 정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제에서 숨은 공헌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되게 많이 수출을 하는데 그 수출할 때 열심히 날라다 주는 게 바로 항공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그냥 우리는 그 여객 수송,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는 것만 생각하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 세계에서 화물 운송이 5위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많이 수출할 때 대한항공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고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숨어있는 공로자다. 그렇네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업이 단순히 항공업만이 아니라 뭐 공항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그렇죠. 여행 관련 업종 하시는 분들 말씀하신 수송 예. 관련된 노동자들도 엄청 많고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한국 경제의 큰 대어인데 이번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대한 꿈과 현실을 좀 살펴볼게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둘 다 살리겠다는 꿈을 꾸고 지금 인수전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꿈지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꿈 어떻게 이루어질 만한 꿈입니까? 아니면 현실의 벽이 높습니까? 결론적으로. 현실의 벽이 높을 것 같습니다. 뭐 꿈이 이루어지는 적은 언제예요 도대체? 늘?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두 회사를 아무튼 이제 한 그릇에 담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건데 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둘 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진 거는 맞죠. 그렇지만 그러면은 뭐 코로나 있기 전에 두 회사가 다 좋았냐?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역사를 살펴봐야 되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한진그룹에서 그 한진해운이라는 네. 이제 그 회사가 원래 계열 분리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경영을 맡았던 조수호 회장이 돌아가시고 부인인 최은영 씨가 이제 그 경영을 맡았죠. 네. 주부였던 그분이 갑자기 경영 일선에 나오셔서 그 큰 회사를 운영하는데 잘 안 됐죠. 어렵죠. 네, 당시에 뭐 세계 시장의 물류량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해운업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대한항공 한진그룹이 네. 7천억 넘게 그 한진해운을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진해운은 그렇게 지원 받고도 못 살아남았고 결국 산업은행이 가져가서 정상화하려다가 결국은 파산을 시켰죠.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어려워진 건 이 한진해운 등의 부실화를 떠안으면서 이제 같이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금호그룹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좀 이건 굉장히 더 긴 역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우건설을 금호그룹이 인수했어요. 그리고 대한통운도 금호그룹이 인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개 다 승자의 저주라고 인수를 했다가 결국은 다 뱉어냈죠. 그때 자금력을 동원했던 금호그룹의 회사가 아시아나항공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어떻게 보면 쪽쪽 빨렸죠, 그냥. 그래가지고 아시아나항공도 굉장히 급격히 경영이 악화됐고 결국 금호그룹은 해체가 되고 금호그룹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또 산업은행이 들어가서 그 과정에서 그나마 괜찮은 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해서 금호산업의 구조조정의 자금을 충당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런데 현실이 코로나가 온 거죠. 그래서 그나마 정상이었던 아시아나항공이 더 나빠졌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둘 다 코로나 때문에 부실된 게 아니었다. 원래 경영을 잘 못해서 부실화된 거고 그게 코로나 때문에 더 나빠진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부실 기업 더하기 부실 기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게 정상화가 아니라 더 큰 부실로 갈 우려가 더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올바른 꿈을 꾸려면 현실 인식을 바로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현실 인식을 지금 바르게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역사 예. 전통을 자랑하는 그 두 기업이 왜 이렇게까지 어려웠는지 그렇죠. 절대 코로나19 때문에 두 항공사가 어려워진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이 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 아니겠어요? 지금 산업은행이 대한항공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인수자금을 빌려주겠다는 건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진칼 지금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셨지만 거기에 뭐 호텔도 있고 모두 많고 한다는데 이거 꼭 국민의 혈세로 이 공적 자금을 빌려야 되는 현실입니까? 그 대한항공은 그런 지금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자산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한진그룹의 그룹 빌딩인 한진그룹 그 건물이 그 소공도 맞아요. 소소문에 크게 있죠. 완전 따끈따끈한 곳에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한진칼의 자회사 중에 정석기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부동산 전문 회사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다 그런 빌딩들이에요. 그래서 소공동에 있는 이제 또 한진그룹 대한항공 건물도 있고 등등해서 거기가 가진 건물 부동산만 한 1조 원가량이라고 지금 평가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한진그룹 전체로 보고 한진칼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한진칼이 돈이 없어가지고 산업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될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근데 다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겠다라고 하니까 대한항공에 돈이 필요한데 이거를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한진칼을 줘서 한진칼이 다시 대한항공에 그렇죠. 주게끔 하는 자금 흐름을 만들어낸 거죠. 굉장히 억지스러운 거죠. 왜요? 왜 그렇게 만들어야만 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특혜의 소지라는 논란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한진칼이 지금 일명 강성부 펀드 등 해서 주주 3자 연합이 45% 뭐 이 정도 이제 지분을 확보를 했어요. 네. 근데 조원태 회장 측이 한 41%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아요. 지금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KCGI 강성부 펀드 측이. 근데 여기가 다음 주총에는 진짜 경영권을 가져갈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인데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나의 우호 지분이 더 많이 필요한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45, 41이 했으니까 시장에 나온 주식이 거의 다 팔린 거죠. 그래서 산업은행이 유상증자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5천억을 넣으면 10% 정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원태 회장 편을 들어주면 이제 거기가 지분율로 이기게 되고 조원태 회장은 그렇게 해서 자기의 경영권을 지키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끔 하는 이 전체의 프로세스에 동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까지 예. 3자연합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이 45%고 조원태 회장이 갖고 있는 건 그거보다 못한데 예. 사실 막 0.1%로도 막 뒤집어지는 한참 상황들인데 그랬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한진칼을 통해서 대한항공에 자금이 집행되면 지분율을 더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러면은 거죠? 이제 산업은행이 한 10% 정도 갖게 되면 산업은행이 조원태 회장 편을 들어주면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산업은행이? 그러니까 이제 특혜 소지가 있는 거죠. 왜 국가기관인 산업은행이 네. 이 경영권 분쟁에 있는 회사에 들어와서 기존 재벌 총수의 경영권을 보호해주고 있느냐. 그래서 이게 로직이 예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울 때 국가기관인 국민연금이 동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법적 다툼이 되고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큰 그림으로 보면 비슷하게 비슷하네요. 국가기관이 누군가의 경영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것도 재벌 총수의 경영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개입하는 현실이 된 거고 이 현실 때문에 이제 국가기관이 그렇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라는 지금 논란이 있고 당연히 그 KCGI를 비롯한 제3자 주주연합은 반발하면서 그렇겠죠. 이번에 이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죠.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신주 발행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진칼의 제3자 배정으로 산업은행에만 주식을 주게 하는 행위는 상법상 가지고 있는 주주 평등 원칙에 반합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모든 주주가 균등하게 기회를 주고 네. 그게 안 될 경우에 이제 이렇게 특정한 제3자한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특정한 제3자한테 지분을 주고 그걸 통해서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법상에서도 그 원칙적인 그것에 반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판례를 보면 안 신주 되는군요. 반행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KC자이가 이 소송을 냈고 뭐 법원에서 좀 신중하게 아마 검토해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우리 꿈재기님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국민열세가 국가전략산업의 미래가 아닌 대한항공 총수 일가와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와 채권단 위에 사용될 수 있는 거래다 이번 건은 반발하고 있는데 또 하나 국민들도 감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사실 대한항공이 갑질의 대명사였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조원태 회장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 항공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결정을 했다. 어떡하죠? 그러니까 별로 잘 믿음이 안 가죠. 조원태 회장의 말씀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별로 와닿지 않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근데 이 산업은행이라는 것이 원래 그 역할이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이 이렇게 경영상 위기가 되면은 도와주고. 그런 것을 도와주고 또 부실화되면은 떠안고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에요. 근데 산업은행이 그 역할을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아시아나항공을 빨리 그냥 털어버리려고 하는 거고 또 그 상황에서 조원태 회장은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그게 활용되면은 딱 맞겠다 싶으니까 서로 지금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말씀대로 한진그룹의 조원태 회장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여러 가지 상황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제 부도덕하고 특히나 이제 작년에 그 어머님과의 뭐 폭행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 능력도 별로 이제 좋지 않다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그렇게 큰 항공산업 전체를 그 총수한테 맡기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이고 뭐 부도덕하고 뭐 갑질 얘기는 뭐 더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워낙 많이 뭐 다 아실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지난 3월에 국회에서 이 대한항공이 항공기를 프랑스의 에어버스라는 항공기 제조 회사로부터 사들이면서 리베이트를 받았을 한 10대를 사면서 조원태 회장이요? 이제 조원태 회장은 아니고 명시적으로는 나오진 않았는데 항공기 10대를 사면서 한 170억 원의 이제 리베이트를 받았다라는 게 프랑스 수사 결과에서 나왔고 그것 때문에 에어버스가 벌금을 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수사가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대체 그 리베이트를 누가 받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당시에 추미애 장관한테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게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추미애 장관님이 수사를 뭐 하라고 얘기를 안 했는지 아니면 진짜 윤석열 총장님이 안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러한 항공기 구매 과정의 리베이트 사건은 고 조양호 회장님 때도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도덕성의 문제와 불법 경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진그룹 현재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현재 경영진의 현실을 짚어주셨는데 우리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요. 그걸 사는도 알겠죠. 그래서 투자 조건으로 한진칼이 이행해야 할 7가지 의무를 명시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운영 및 경영평가 협조, 감독 책임. 그러니까 사내는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대한항공의 갑질을 막을 수 있다고 꿈꾸는 걸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산업은행이 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사람이 한진칼이 아니라 엄격하게 얘기하면 조원태 회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이사나 감사위원을 3명 선임하게끔 하자라고 하면 그건 조원태 회장이 그렇게 의결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거지 한진칼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도 지금은 조원태 회장이 주로 하기 때문에 조원태 회장과 협약을 했어야 돼요. 한진칼이 아니라. 그리고 이 협약을 못 지키면은 5천억 원의 유약금을 물도록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조원태 회장이 지키지 않았을 때 본인이 유약금을 내야 돼야 이런 걸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한진칼이 의무를 부담하고 한진칼이 위약금을 내기 때문에 조은태 회장 입장에서는 이거 못 지켜도 내 돈 나가는 거 아니고 또 회사 돈 나가는 거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다. 진짜 이 조항은 허울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제가 자본시장을 20년 동안 이렇게 감시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런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것도 처음 봤고요. 네. 그러면서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네. 여러 면에서 상식적이지 않는 거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공정위에서 기업 결합 심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대한항공이 또 국내에 LCC 저가항공으로 이제 진에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은 에어서울, 에어부산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이번에 인수가 되면은 한 그룹 내에 묶여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기업 결합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국내 시장 점유율이 62.5%예요. 와. 50%를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거는 독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지금 말로는 뭐 비행기값 올리지 않게 하겠다, 뭐 국토부도 뭐 이거 쉽게 못 올린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지금 굉장히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뭐 정리해고된 인력 구조조 정도 못하게 하고 뭐 가격도 못 올리게 하고 그러면 뭐 땅 파가지고 장사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되면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그건 소비자의 피해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두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으면 그나마 그렇죠. 서로 눈치를 볼 텐데 이제는 그냥 한통속이 되니까 너무나 쉽게 가격을 올릴 수 있게 되고 그것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항공기를 이용하면은 또 마일리지가 굉장히 또 쏠쏠하잖아요. 아, 그거 커요, 진짜. 예, 저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맞아요. 올해 못 쓰고 있는데 못 쓰고 이것도 이렇게 있죠. 합치면은 이게 소비자한테 불리한 그런다고 쪽으로 하더라고요. 합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 1대1이 아니라 그렇죠. 비율이 네, 다르게 달라지면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합친다는 건 두 기업의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건데 아까 서두에 우리 꿈지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꿈지기 하니까 좀 유치한가요? 그래서 우리 코너의 이름에 맞는 거니까 전 네. 의원보단 전 이게 좋아요. 예. 자, 다시 돌아가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업이 지금 상황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상황이 좋은 기업이 아닌데 같이 합쳤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격도 안 못 올릴 올리고. 거다. 구조조정도 없다. 이래 버리면 결국은 무너질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두진 않을 테고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가격도 올릴 것이고 구조조정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조조정 없다고 지금 조은태 회장은 말하고 있어요. 이 예.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사실 저는 이 문제가 제일 걱정되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어려지면서 국가가 기간산업 안정자금이라고 따로 자금을 마련해서 산업은행이 이 항공업계에 돈을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대한항공도 1.1조 2천억을 받았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산은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3조 3천억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은 2조 4천억 원을 또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자금이 국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금을 받은 기업은 정리해고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고용을 90% 이상 유지해야 된다. 근데 그게 기간이 6개월이에요. 아. 예, 뭐 무지무지 장기간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아. 그래서 6개월 후에는 솔직히 그거에 대한 강제력이 조항이 떨어지고요. 하나도 없네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인수해놓고 이제 좀 지나서 기업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또 돈을 더 달라고 하겠죠. 사는 애다가. 뭐 국민 혈세를 또 그 민간 기업에 또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성이 없어서 좀 고민이 되고 아까 이제 독과점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하나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음식 배달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인데 그 두 개가 합병하려고 그랬어요. 하나의 회사로. 근데 거기를 인수하려고는 돌기의 회사한테 배달의 민족에 인수하려면 요기요 팔으라고 그랬어요. 선례가 있군요.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독과점 문제는 공정위가 좀 엄격하게 봐서 네.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2의 한국경제 꿈과 현실 사이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